옆집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색한 침묵 속에 1층으로 향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섰고 심지어 불까지 꺼졌다. 어둠 속에서 옆집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저기... 그런 거 하라고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던진 거 아니었어? 잡스랑 예.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남친 조지는 화법으로 남자들을 미치게 하는 네. 그런 여성분들이 계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화법이 비단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들 중에도 여자들을 빡치게 하는 말투나 화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당연히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황극을 해보죠. 네. 창석 씨랑 묘성 씨가 한번 작가가 한번 해보죠. 요거. 그래요. 그 둘이 해보라. 네. 민속촌 가봤어? 가봤지. 전 남친이랑 갔겠네. 난 안 가. 요런 맥락. 아 근데 이런 남자 별로 없지 않나? 있어요? 왜 없어요? 없을 것 같지만 있긴 있겠죠. 네. 드물겠죠. 자, 다음 상황 가볼게요. 오빠 내가 옛날에 땡땡 동호회 가본 적이 있거든? 남자 만나 사귀었지? 자, 그리고 이제 여자 집에 라이터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촛불 같은 거, 인센스나 이런 거 키려면 라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네. 집에 라이터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라이터를 본 거지. 그때 상황입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이 나 몰래 담배 피나? 아니면 옛날 남친구인가? 이런 느낌. 족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좀 못 살렸다. 진짜 약간 비꼬면서 말한 사람들 있거든요. 저는 애초에 이런 말도 잘 안 쓰긴 하지만 전 어떤 느낌인지. 건가? 막 봤더니 약간 이렇게. 야, 연초피네. 있어. 전담도 아니고 연초피네 라이터는 거 보니까 아닌가? 아니야? 아, 그럼 전 남친 거구나. 응 맞아. 맞아. 응 맞아. 요렇게 어쩔래. 괜히 한 번씩 견제부 던지는 남자들이 있거든. 넌 있어요. 못 만나봐가지고 안 만나본 아니 그냥 남자들끼리 있을 때도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 얄밉게 얘기하는. 얄밉게. 지금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벌 받아가지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남자애들끼리는 서로 약 올리면서 이런 장난을 치긴 하죠. 뭐 여자친구 집에서 라이터 나왔는데 네. 뭐 인덕션 때문에 있었겠지 하면 이제 친구들끼리 찐친이면 더 약 올리죠. 뭐 임마 옛날 남자친구야. 어제도 왔다가 쓰라나? 뭐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네. 자기 여자친구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요거를 찌질하게 하면은 영화에 나왔었던 것처럼 네. 집에 칫솔이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찌질 버전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화법 때문에 네. 좀 짜증난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뭔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화법. 뭐 이렇게 사실 직업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거든.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거나 선생님처럼. 자 그래서 그 비슷한 사연이 사실 잡설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잡설을 한번 입으로 끌고 와서 그 잡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네네. 오프닝에서. 자 1부 잡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남친이랑 싸웠는데 제가 교사라서 그러는지 자기를 학생처럼 가르치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교사가 아니라 여자친구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첫 번째, 제 침대 위에 양말 신고 올라가길래 양말 벗고 올라가 이러니까 양말을 땅바닥으로 확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치워놔 또 집에 갈 때 돼서 양말 없어졌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부대찌개를 끓여줬는데 남친이 햄만 쏙쏙 골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먹는 음식인데 그렇게 햄만 빼먹으면 상대방을 뭘 먹어야 할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네 죄송합니다 이러길래 그 말투 되게 기분 나쁘다 비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저보고 자기한테 선생질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 말투 정말 선생이라서 가르치려 하는 것 같나요? 네.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러게요. 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가르치는 말투거든. 단정적으로 이렇게 뭐 해 하지마.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약간.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여튼 그 좀 싫어. 엄마나 아빠처럼 얘기하는 거 정말 싫고 그러면 나 같은 봐봐요. 경우는. 그럼 양말 벗고 올라가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냥 내 다 침대 벗고 위에 올라가. 양말만 벗을 거야. 양말만 신고 있던가. 섹시한 상황이지. 이게 너무 좋아하세요. 양말이요 스타킹이에요. 두 개 중에 밸런스 게임이야. 양말만 신는 게 좋아요. 스타킹만. 선생님은 허리띠만 메고 계시다고. 아니면 넥타이만 메고 있어. 저도 잠옷이라는데 잠띠가 있으시대 잠띠. 화장실 가실 땐 플러그 소변 보신다고. 다시 차고 주무신다고. 너무 예. 자 어때요 선생님 요렇게 본인도 모르게 아내분한테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야기할 때 있습니까? 제 말투예요. 네, 제가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좀 알려줘봐요.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아니 근데 와이프분.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신혼 초에 정말
진짜 피 튀기듯이 싸웠어요. 서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 이 말투. 말투로.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다 지적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선생님이 지적을 하는 듯이 얘기하는 말해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도 고쳐보려고. 네. 여기 말해요. 양말 벗고 올라가. 이게 싫다라면 양말 벗고 올라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야, 이거 약 올리는 거 같잖아. 근데 저는 그게 개선이라고. 예를 들면 뭐 햄만 빼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더 선생 같은데? 차라리 존댓말 하지 마. 그냥 예. 존댓말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아요. 그래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이제 거의 이제 내려놨죠. 아, 받아들이기로 하셨구나. 받아들이기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그래 맞아 누군가 포기해야 이게 돼. 가장 많이 쓰는 말투가 일상생활 언어로 이제 이렇게 스며들 때가 있거든. 네. 어쩔 수 없이 나도 예전에 학원 선생님 만났을 때 그렇게 모든 말투가 가르치듯이 하는 거야. 너무 싫더라고. 근데 극복이 난 잘 안 됐어요. 끝까지 그건 좀 듣기 싫었어. 본인이 잘못한 걸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잘못된 ESTJ. 아, 김남매. 아니요? ENTJ. ENTJ 거의 나랑 네네. 똑같네 거의 아, ESTJ거든요. 그 저 엄격한 관리자? 뭐 이렇게 붙더라고. 저는 엄격한 관리자거든요. TJ의 T가 티처예요? 티처 재원. TJ잖아. 제이는 족 같은 거 같은데. 너무 말투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에? 뭐라고? 말투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저는 사실 생각보다 조금 남자친구에 따뜻하게 말하는 편인데 대화를 하다가 막 혼자 과몰입하면은 좀 정색하는 스타일이지만 이런 걸 좀 따뜻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정이 없어. 근데 일단 요거를 고치려면 그 상대방의 말투를 고쳐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그냥 저 같으면 그렇겠다는 네. 거예요. 지적한 걸 일단 고쳐. 고치고 난 다음에 네, 앞으로 그렇게 할게. 그런데 너의 말투도 나 지금 좀 기분이 나빴다. 벌써 그런데 했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말투도 고치지 않을까. 근데 말투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본인의 어떤 지적질 당한 거에 대해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지적이 들어가면 보통 상대방은 한숨부터 쉬고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싸우면 왜 한숨 쉬지?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만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두 분은 좀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하는 분을 안 만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저희는 이게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비교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햄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러면 오빠 햄 진짜 좋아하는구나. 뭔데 이것도 돌려 먹어봐.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걸 막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골고루 먹어봐. 이렇게 뭐 근데 나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이게 사람들을 같이 먹는 음식인데 그렇게 햄만 빼먹으면 상대방은 뭘 먹어야 할까? 라고 좀 물어보면 이건 좀 무서워. 심하고. 두부. 두부 먹어 이 새끼야 두부. 콩 얼마나 맛있는데 거기. 먹어야 할까요? 하면 되잖아요. 이용하지 말라고요. 아닌가요? 요대로 맞아요, 요대로. 이 선생님 차라리 존댓말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래요. 나는 웬만하면 그냥 그런 지적 자체를 안 하려고 해. 그냥 그 누군가의 행동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부모님도 못 고친 행동일 텐데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음. 고치기 어려운 걸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감정적 피해든 뭔가 뭐 그랬을 경우는 나도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선생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은 누가 책임져줄 네. 건데. 그러니까 그 말투가 우리를 상처받게 한다고. 맞아. 고쳐달라고요. 요 그런 게 생기고 왜 더 싸우기 시작했냐면 저 팬- 최근에는 이제 안 그랬는데 네. 펜을 내려주시면 안 돼요. 너무 빨간 무서워요. 펜을. 이거 막 가르치려듯이 맞아. 펜 들고 이렇게. 처음에 좀 많이 싸웠던 편식이었어요. 편식. 이제 저 와이프가 편식이 심해요. 편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유 나는 편식 지적은 안 한다. 근데 근데 그런데 아이가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안 먹는 음식. 근데 이 와이프는 애한테는 먹이고 싶죠. 왜냐면 영양이 그러니까. 또 근데 엄마가. 저는 그 모습이 확 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치. 너는 안 먹으면서 왜 아이한테 강요를 하냐. 지금도 화나 선생님 무서워요. 아니.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진짜. 재원 쌤 입장에서는 엄마가 먹는 모습을 보야 자연스럽게 그렇지. 딸이 그렇지. 그것도 먹는 맞는 거구나라고 말이지. 생각할 맞아, 텐데. 이해는 돼. 또 콩도 먹고 그치. 이렇게 뭐 청국장도 먹을 줄 알아야 애도 그 먹을 텐데 맞아. 자기는 안 먹는 게 아이가 보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애가. 우리 애가 얘기를 했어요. 애가 딸이 엄마한테 엄마가 안 먹어서 나한테 왜? 먹잖아. 근데 잠깐만요. 참고 애기가 있다가. 근데 애기가 엄마도 안 먹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
제 애기가 그랬다. 봤어요? 제 애기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무섭지 않을 아유 저 애가 먹다가 엄마도 안 먹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빠랑 아니. 똑같아요. 엄마도 안 먹잖아요. 어머니도 안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애기는 귀엽지. 애기는 귀엽게 말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치.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쌓아놨던 게 터진 거죠. 이거 봐라. 애가 이거 봐라. 이런 일이 애기가 다 보고 배운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진작 내가 편식하는 거를 서로 같이 고치자 하지 않았느냐. 그럼 안 할래. 아니 근데 그게 화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 화가 나지. 화가 나지. 당연히 화가 나지. 근데 지지합니다. 화가 나지만 네. 약간 이런 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겠지만 오빠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너무 막 싸우자는 것 같잖아. 이렇게. 싸우자는 거라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야. 그치.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거니까. 애를 설득을 해야 될 거잖아. 아니면 애기도 그냥 편식하게 냅두든지. 그렇지. 차라리 그냥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시원하게 애한테는 근데- 영양제를 왜 줘라. 무서워.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조금 더 아내분한테 화가 난 걸 풀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보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유치원 생활에까지 연결이 된다. 이거 들으세요. 삿대질 좀 아, 예. 들으세요. 왜냐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기들을 두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편식을 하면 미워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유치원 선생님 여기 이걸 다 먹여야 되는데 누구 하나만 안 먹고 막 이런 편식하는 애를 선생님들이 반대로 그래서. 학부모가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노동이 될 수 있거나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혼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 선생님은. 그러면 또 애는 유치원 가기 싫다 그럽니다. 그렇지. 왜 자꾸 이거 먹으라 이게 다 그래. 이렇게 다 연결돼 그러니까 이게 다 있구나. 연결이 돼.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그게 아니, 정말. 이것 봐 우리한테도 가르치려고 맞아 그래, 지금. 맞아. 아니 지금 가르치다니요.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호소예요. 그런 문제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편식 이게- 호소인. 이게 뭔가 다름이 아닌 이게 뭔가 이 잘못된 무엇인가라면 네. 이게 또 같이 서로 이게 꼭 선생질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치. 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진짜 이분 엄청 재밌네. 네, 죄송합니다. 그런 혼잣말이었어요. 네, 그런 거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될까. 네. 네. 이게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연인이든 부부든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 존재할 수 있거든. 네. 근데 그때마다 이게 말투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네. 이게 해결은 되기는커녕 계속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이 화만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좀 받아들일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네. 말하는 사람은 최대한 좀 말투를 좀 다 가다듬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화가 나면 그게 안 되거든. 그리고 말투를 가다듬어도 지적 그 자체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말투를 어떻게 해도 아마 그거 안 들릴걸요? 그리고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받아들이지만 뭔가 그냥-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할 때 이렇게 가르치듯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맞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 보통 제가 맞아요. 근데. 저게 진짜. 보통 그래요. 이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더 큰 문제일 때가 있어요 보면. 아니 상대방의 의견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냥 자기가 맞다고 약간 전제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 네. 그런 이런 사람들 특징이야 보면. 그렇지. 근데 그거를 진짜 조절 못하면 나중에 정말 꼰대 되고 정말 그 남이랑 소통 안에서 고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화를 하다가 막 몰입해서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 시작부터 갑자기 이게 아니라니까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싸우자고 덤비는 느낌이 들어서 좀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말투는 참 미묘한 거라서 그리고 평생의 습관이 녹아들어 있는 거라서 고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의 말투든 간에 매일 듣고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똑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맞아. 예, 이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미묘하게 조롱하는 걸 잡아냅니다. 그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은 네, 얘가 맞아. 지금 조롱하는 타이밍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데 2번 어떻게요? 장원이 형이 만약에 여자친구랑 부대찌개 먹으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햄만 빼먹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햄 추가를 해. 그치. 오빠 지적하시네.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럴 거면 햄 추가를 해. 처음부터 햄 추가한다니까 안 됐다. 이상한 먹보, 많이 이상한 안 먹을 먹보. 거라도만 씨. 왜 나보면서 얘기해? 내가 햄 좋아하는 거 알잖아 씨. 일부러 지금 나 좋아하는 거 알고 일부러 햄만 먹냐?
아니, 이거 제가 뭐 말투 사연이긴 한데 저는 1, 2번에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싫거든요. 저도 양말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는 거 너무 싫어하고 햄만 골라 먹어. 햄만 쳐골라 먹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비엔나 자른 것도 햄이잖아. 왜 스팸만 먹어? 그러니까 스팸이 네모나게 몇 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장 해만 먹는 사람이죠. 햄장원이죠, 햄장원. 햄시장원이라고 부르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미묘한 문제 사실 뭐 누군가가 한 명이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첫 번째 코너 김묘성의 묘묘야 놀자로 갑니다. 휴닝의 신제품 건강한 한 끼 든든 곤약밥 소개합니다. 식단 관리가 힘들다면 밥을 한번 바꿔보세요. 식단 관리의 시작은 밥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간 돌려주시면 끝이고요.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곤약밥 30팩 이상 구매 시 M장기획을 기재해주시면 귀여운 곰돌이 앞접시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휴닉 찾아주세요. 제가 일산에서 이제 PT를 받는 데가 있고 일산에서 일정이 있을 때는 거기를 가는데 주로 상암에 머물 때는 운동하러 가기가 너무 좀 번거롭잖아요. 그쵸, 일산도 왔다 다시 갔다. 와야 돼서 그래가지고 주변에 하나 더 끊었어요. 한 달을 운동하는 데를 운동 광이네. 하다 보니까 이제 루틴화가 좀 돼가지고 이야. 안 하면은 좀 그렇더라고. 상암동에 네 하시는 거예요? 펀치력으로 보여줄까요? 질문은 뭐 할 수 있는 네, 질문인데 운동을 뉘앙스가 그러니까 되게 익사마랑 다른 느낌의 그 그지 같은 몸으로 지금 운동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이십니까? 한 게 이거구나 이런 질문이. 제가 버스커를 못 봤으니까요. 왜 보려 그럽니까? 궁금해서. 네, 아니 근데 이제 막 사물함도 하나 했어요. 뭐 보충제 이런 거 갖다 놓는데 실온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이 곤약밥이. 그래서 곤약밥도 한 3개 갖다 놨습니다. 왜냐면 거기 전자레인지도 있거든. 운동하는 딱이네. 사람들은 식단 관리를 하니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너무 편하더라고. 실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편리한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다. 그 얘기를 그러네요. 드리고 싶었습니다. 흰쌀밥이 들어가면 인슐린 분비가 이제 많이 되거든요. 네.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 왜? 표정 뭐예요? 굉장히 전문가시인데. 나는 뭐 이런 학구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배운 대로 왜 안 사시는데? 이 새끼 봐라. 이 김익근 가더니 이상하게 하나 왔네. 그래서 이 자리가 뭐가 자리가 있어. 공격용 자리에 이 자리가. 이근이 형, 박종윤 다 이렇게. 선생님 와우. 이제부터 이렇게 살려고요. 네. 자, 여러분 휴닉 한 끼 든든 곤약밥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 휴닉 4층에서 2배 가격으로 뻥 튀겨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나쁜 놈 새끼들 진짜. 휴닉 한 끼 든든 곤약밥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만든 더 메디닥터 락토디톡 파우더워시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락토디톡 파우더워시는 파우더 타입의 효소 세안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사용만으로도 블랙헤드 98% 제거, 모공 속 노폐물 세정 및 각질 피지 관리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내용으로 임상시험센터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잡스러운 연애 기념 최대 48% 특별 할인도 받으시고 3+2 옵션 구매하실 때 유자 잡티 세럼도 증정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 개별 포장이라는 게 그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제품을 많이 안 써보셨을 테니까 한번 써보면 정말 편리하구나. 왜 진짜 이런 제품이 안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하게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보드럽게 그리고 말끔하게 지워진다. 또 메이크업 자주 하시는 여성분들도 요거 쓰시면 하고 난 다음에 원래 따로 또 이렇게 그 세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지원하는 거. 클렌징을 먼저 좀,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정력이 워낙 좋아서. 맞습니다. 자, 포장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더 메디닥터의 락토디톡 파우더워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구독 안 하냐? 묘묘야 놀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추억의 만화, 충격의 결말입니다. 사실 방점은 충격의 결말에 더 있긴 한데 네. 제가 이번 주에 인스타를 막 뒤져보다가 충격적인 민키 결말. 옛날 봤어요. 만화들이 보면 그 정서가 사실 일본 정서거든요. 그쵸, 일본 마지막 거잖아요. 결말을 굉장히 우울하게.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봤던 만화들이 결말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요.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그러냐면 나. 내가 분명 봤을 텐데
너무 슬퍼서 충격이 커가지고 지워버린 것 같아. 근데 그게 결국 일본 정서거든. 근데 그 일본 정서 이제 그런 만화를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 김병우 PD. 거침없이의 그러니까 뭐죠? 시트콤인데 시트콤인데 슬프게 다 죽여버리잖아. 제가 알기로 웬만해선 그들 막을 수 없다도 박정숙 씨가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인데 어머니로 나온 역할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은하철도 999구나. 아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되게 우울하잖아 그 만화. 결말 되게 우울해. 아니 어린이 만화인데. 노래도 우울해 사실 보면. 어.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 단조죠, 단조야. 근데 힘차게 달리래. 그치. 슬픈 목소리로. 야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 네. 너부터 힘이래 씨. 그래지. 뭐야? 혼자 힘 다 처먹고 왜 힘 안 내? 계속 꽂혀 있어. 너무 빡치네. 너무 빡쳐. 김국한 씨 아니에요? 김명석이 불렀잖아요. 김국환 씨는 좋지. 네. 뱅킹. 아하! 이러면서 바로 올려주거든 김국환 씨는. 만화 주제가를 그때 독식하셨죠. 그랬죠. 맞아요. 다 불렀어 진짜. 그래서 그 뭐냐 독수리 오영제도 되게 우울하게 끝났거든요. 맞아요. 저는 결말이 저 아예 기억이 없어요. 제가 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 죽어. 다 죽었는지 죽을 거야. 살았는지 모르게 아주 모호하게 끝나요. 이렇게 보면 우주 기지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결말을 약간 뭐 열어두긴 했지만 사실상 그건 다 죽었다고 봐도 무방한 그렇게 우울하게 끝납니다. 독수리 오영재 전설의 짤은 그거 아니야. 역시 형이야 날 구하러 왔어. 아니야 나도 잡혔어. 그거. 그건 편집된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진짜예요. 그런 게 있어요? 형, 가연 건영이다. 우리 살려내려고 왔구나. 아니야, 나도 붙잡혀온 거야. 아 요술공주 민키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민키 민키? 결말 아세요? 일단 마법 도구가 악당에 의해 부서지고 마지막에 어떤 친구가 공놀이를 하다가 요술공주 민키한테 이것 좀 주워주세요, 공 좀 주워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주우러 도로 쪽으로 갑니다. 그때 저렇게 조그만 꼬마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차에 뭐 위험해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진짜 어머. 갑자기 폭주하는 트럭이 나타나더니 요술공주 민키를 그대로 지나갑니다. 어머. 치고. 저기 방영이 됐었던. 저게 네. 방영됐어요. 그러면서 와. 지금 모든 실려가는 모습이 약간 자동차 장난감으로 이렇게 입혀지면서 암시가 되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이게 어. 나갑니다. 이제 요술공주 자. 민키의 어머, 묘지예요? 네 묘지예요. 야 민키 죽었어?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전에 그 MC 장원이 말한 것처럼 이게 막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말로 끝나니까 사람들의 결말을 약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그렇다는 의견이 댓글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프란다스의 개도 너무 슬펐거든. 그래요? 걔랑 그렇게 같이 교감하고 그랬는데 프란다스의 개. 결말이 그 뭐야? 개랑 그 교회당에서 같이 얼어 죽어. 진짜요? 사실 많은 동화들이 그렇다. 성냥팔이 소녀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환상을 보는 거죠. 얼어 죽으면서 환상을 보는 아니, 근데 거잖아요. 그 프란다스의 개 만화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열심히 봤단 말이야. 그 프란다스의 개. 그 주인공 남자의 이름 뭐지? 플란다스. 아니지. 플란다스의 개니까 플란다스. 파트라슈? 걔는 파트라슈. 파트라슈고 꼬마애는 이름이 뭐더라? 네론가 그 네로는 곰 고양이 아니야? 어쨌든 네론가 하여튼 그런데 죽어. 예배당에서 굶어 죽어. 걔랑 같이. 근데 그 아까 네로, 민키로 네로 맞네. 다시 돌아가면 그 이유가 또 있더라고. 배경이 있어. 결말이 이렇게 된 배경. 인기가 없었대요. 이게 현지에서 방송됐을 때. 그래서 조기 방영을 결정한 프로덕션 때문에 작가가 화가 뻗친 거야. 그래서 결말을 확 갈겨버렸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후에 캐릭터 사업이 또 왕창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미의 죽음이 모두 꿈이었다라는 컨셉으로 바뀌면서 20회가 연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피구왕 통키도 그랬거든요. 피구왕 통키 결말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 저는 통키는 죽은 아빠 살아 있었지. 맞아요. 죽은 아빠가 살아있었다고요? 네.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피구를 수련하기 위해서 죽은 척하고 어디 가서 수련해서 돌아와. 죽은 줄만 알았던 통키 아빠 강태풍이 살아 있었고, 그러니까 아빠는 통키가 태어나자마자 유럽으로 떠나는 거였고, 다시 버린 거였어.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도 한번 네. 반전의 결말을 가진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바꿨거든요. 이야기 만들기예요? 이야기 만들기예요. 네. 제가 어떤 상황을 문장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평이한 문장이에요. 네, 평서문. 네. 그 뒤에 반전을 조금 넣은 가미한 네. 그런 문장으로 맞받아쳐 주십사. 아 어려운 거 가져왔네 이거. 그냥 아니요. 끝말잇기처럼. 어렵지 않아요. 끝말잇기처럼. 끝말잇기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네. 술자리 게임의 모텔에 가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모텔에 가면 뭐도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황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번에 네. 내가 뭘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게요. 첫 문장.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네. 받는 거예요. 평이하게 가셔도 돼요. 아, 예, 예. 한 달 만에 쉬는 주말 낮잠을 자려는데 띵동 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너무 그렇게 잘했어요. 할수 있잖아요. 자, 씨. 누구세요? 쿠팡입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금방입니다. 쿠팡맨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 이게 누구야? 쿠퍼맨이에요. 쿠퍼맨은 뭐야? 씨, 쿠퍼맨은 뭐야? 이게 누구세요? 할 때부터 멘탈이 무너졌어. 쿠퍼맨이에요. 네. 다음 걸로 한번 다른 거예요, 해볼게요. 다른 거, 다른 거. 5번 해볼게요. 5번. 자 돌아가 이거는 재원 쌤 이번에 또. 해봐요. 받아봐요. 선생님 누구세요? 화이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옆집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색한 침묵 속에 1층으로 향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섰고 심지어 불까지 꺼졌다. 어둠 속에서 옆집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저기 어제 하던 거 맞아 아까? 누군가랑 사는 거야. 그런 거 하라고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던진 거 아니었어? 급발진이잖아 이거 또. 야 처음부터 틀어져. 아까 평이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4번 해요. 4번. 4번. 제가 할 테니까 바로 재원 쌤이 받으세요. 이거. 그래요. 헤어진 연인에게 3년 만에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끝이야 씨발 새끼야. 기사시부리다다. 뒷상황을 좀 만들어주셔야죠. 뒷상황을 좀 만들어주셔야죠. 아 참 진짜. 재원 쌤이 던지고 장원이 형이 두 번째로 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그래. 헤어진 연인에게 3년 만에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우리가 예행 연습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제시어를 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때리는. 둘이 하니까. 네. 헤어진 연인에게 3년 만에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동갑하이씨 막 이러는 거. 제가 아까 그렇게 잘한 거 아닌가요? 잘했어요, 선생님.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결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기대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런 선생님 때문에 재밌었다. 네, 근데 이제 뭐 늘 결말 얘기가 네. 그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재벌집 막내들. 결말 그지같이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싶다고. 그 뭐야 그 입시 소재로 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이것도 결말이 그지 같아가지고 욕 바가지로 처먹지 않았나? 야, 많이 죽지 전원일기처럼 않았나? 응. 전원일기처럼 끝났어요. 갑자기. 교훈으로 끝났어요. 맞아. 그러니까. 나도 결론이 기억 안 난다. 그 드라마가 지금까지 쭉 가져오던 정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교훈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갑자기 지상파가 되고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재밌게 보던 그것도 수년간에 걸쳐서 재밌게 보던 왕자의 게임이라는 아, 리드가 네. 있습니다. 그는 원작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 어쨌든 이게 오래되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하니까 중간에 이 출연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뭐 피해 결혼식이라 그래가지고 주요 캐릭터들 다 죽여버려요. 그게 정말 출연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그게 있었어요. 하여튼 다 죽여버리고 끝에 갑자기 끝내. 되게 어설프게. 아 그래서 수년간 봐왔던 나의 그 이게 모든 그 쭉 과정이 다 무시당하는 느낌. 그렇지. 아 너무 배신감 들거든. 그래서 뭐 저는 최근에 더글로리가 좋은 결말이었다. 모든 깔끔하게. 사람이 물론 사적 복수의 영역이긴 하지만 시청자들한테 충분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또는 벌을 받아 마땅한 것들이 잘 쌓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결말 마지막에 만약에 스카이캐슬처럼 하면 용서하고 막. 전재준이 무릎 꿇고 가서 막. 연진이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면 작살났을 겁니다. 그쵸. 아마. 알겠습니다. 네. 코너 네. 마무리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김익근의 입근 탑10인데요. 입근 씨가 없는 관계로 제가 진행하는 MC 장원의 장원 탑10으로 이번 주만 진행이 됩니다. 네. 가시죠.
소백지향 홍삼의 가정의 달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제격인 키즈통통 홍삼 젤리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선물로 좋은 다양한 홍삼 제품을 지금 소백지향 홍삼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1년에 딱 3번만 진행하는 전 제품 3+1에 추가로 기존 신규 회원 모든 분들에게 10% 할인 쿠폰까지 발행해드리는 소백지향 가정의 달 행사. 선물할 곳 많은 5월 가성비 좋은 진짜 홍삼 소백지향과 함께 좋은 선물 부담 없이 준비해 보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지향 홍삼 검색 부탁드립니다. 소백지향 홍삼은 진짜 어디 선물하기도 좋은데 얼마 전에 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네. 스승의 날 때 선물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현직 계신 선생님은 안 되는데 안 저희 될 같은 거예요. 경우에는 네. 뭐 되지. 네, 퇴직하신 선생님들이나 네. 찾아뵐 일이 있으니까 연세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홍삼 그럼 최고지. 홍삼, 산삼 이런 거 많이 사가죠.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소백지향 홍삼 꼭 이용해 보시길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진짜 가격 대비 효능도 좋고요. 네. 포장도 굉장히 고급지고 맞아요. 어르신들이 받았을 때도 불만 없이 어르신들은 이제 포장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맞지.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소선당 한우의 가정의 달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소선당 한우의 다양한 한우 선물 세트를 추가 10%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기존 신규 모든 회원분들께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의 부담 없는 한우 선물 세트부터 풍성한 구성의 고급 한우 선물 세트까지 다양한 구성의 선물 세트를 소선당 한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 다양한 한우 모든 상품 및 곱창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한우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 학부모들 모임이 있으니까 저희는 네. 가면 5집이 외국인 집이에요. 아빠가 네. 외국 분이시거나 엄마가 외국 분이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한번 그냥 식사를 하다가 한번 우연히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한우가 진짜 어. 우리만 맛있는 거냐 외국 사람들도 맛있냐? 고백유보다 맛있답니다 한우가. 그래서 왜 이거를 한국에서 브랜드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그만큼 맛있답니다 한우는. 네.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 소선당 한우는 특히 더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부위별로 여러분들 취향대로 또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소선당 한우 집에서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댓글도 남겨주셨더라고요. 최고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소선당 한우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끈 탑10 오늘은 특별히 M장 탑10으로 코너명 바꿨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효도 배틀 탑5 불효 배틀 탑5입니다. 정답. 아, 정답 아니지.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부모님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 여기는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와야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 네, 그때 내가 효자라는 생각이 든다. 요건 이제 연인 사이에서도 이 극강의 사랑을 뜻하죠, 사실 이런 거는. 아, 그래요? 좋은 거 할 때 배우자를 생각하고 연인을 생각하는 거. 이 집 부대찌개 햄 진짜 맛있었는데 네. 햄 먹을 때 다음에 근데 여자친구 같이 와야겠다. 지금 온 여자친구는 세컨드라는 거. 그래서 결말 이어갑니까? 본처를 데려왔었어요. 데려와야겠다. 다음에 올 때는 잘 먹으니까. 세컨이랑 좋은 걸 할 때 뭐요? 잘라주세요. 뭘 잘라요? 뭘 잘라요? 그거 쇼츠. 저희는 잘라달라 그러면 잘라서 쇼츠로 만듭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런 건 이제 연인이랑 갔을 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친구랑 가든 근데 연인이랑 가든 어쨌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는 효자 어때 요거 아닌가? 높은 순위로 인정하십니까? 근데 5위 안에 들긴 좀 애매하네요. 그래요? 7위 드리겠습니다. 7위 드리겠습니다. 5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1위를 바로 말해도 되나요? 뭐야? 도전. 이거는 깰 수 없는. 그래요? 뭔데요? 한번 손주 안겨드릴 때죠. 43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 정세 너무 어긋나 있어요. 무슨입니까? 그리고 저희를 다 너무 불효자 만드는 그런 네.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본인들 나쁜 놈 되기 싫어서 아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 비혼주의자도 있을 수 아, 있고 그렇구나. 아이를 낳고 그렇군요. 싶은데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렸기 때문에 탈락입니까? 이거 143위 돼요. 백이하락. 네. 저 있어요. 뭐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친구한테 전화하듯이 엄마한테 엄마 뭐해? 라고 전화할 때. 그 일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거 봅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나는 네, 그래 본 이거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와, 근데 거의 전 한 3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제 동생이 좀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많이 엄마 하더라고요. 뭐해? 이렇게? 남자인데? 남동인데 진짜 쉽지 않아. 네. 연애하기 힘들겠네. 엄마 뭐해? 막 이렇게. 마마보이 아니에요? 마마보이 같은데?
네가 그래서 연애 못하는 걸 시켜. 자, 근데 부모님 입장이니까 아, 효도는 너무 부모님 좋죠. 입장이니까 너무 최고네. 좋아하지.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이제 나 이렇게 지내고 있어. 엄마는 뭐해? 이렇게 이런 특별한 대화를 일 없이 네. 그냥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을 때. 난 둘이 참- 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락을 많이 하시는구나. 네, 요거는 자 전화 자주들이 3위 드리겠습니다. 오. 자 손주 안겨드리기도 사실 좋긴 한데 요거는 각자의 상황 따라 그쵸, 못할 그쵸, 수도 그쵸.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순위에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143위로 남겨둘게요. 제가 딸한테 제일 우리 딸이 효녀다라는 생각이 어. 들었었던 때가 있어. 울컥 어, 했던. 아빠 오늘 일찍 잘까? 뭐라고? 나 오늘 일찍 잔다고. 아. 엄마 아빠한테 시간을 주는 그러네. 거지. 이야 아. 최고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안겼어요. 말 없이 그냥 네, 와서 그냥 안겼어? 와서 이제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탁 다리를 잡고 아빠 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빠 이렇게 하고 딱 안겼는데 어.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저한테. 엄마한테 주로 그러지. 근데 그게 너무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칵 하더라고. 울컥. 근데 어. 결국 그런 것 같아. 부모한테 효자는 어.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야. 효자로 느껴지는 거야. 울컥하네 그냥 그 어떤 감정일지. 다리를 탁 잡으면서 아빠라고 불러준.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럼 김효성 씨 의견하고 합쳐서 네. 야, 존재 자체 1위로 가겠습니다. 아, 1위다 이건. 존재 존재 자체가 자체. 부모님에게는 물론 이제 뭐 속썩이는 새끼들 보면 그렇게요. 속 썩이는 분들한테 그게 불효의 1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존재 자체가 불효 1위도 또 존재 자체입니다. 맞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 공동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효도 1위 존재 자체, 불효 1위 존재 자체. 존재 자체. 맞다. 자, 이게 아주 현명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아. 존재 자체. 자, 2위, 4위, 5위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위랑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효도했다라기보다는 이 부모님 나를 좀 자랑스러워하는구나를 느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출마하고 떨어지긴 했지만 한동훈 저희 아버지가 차량 그 대시보드에 제 그 국회의원 명함을 들고 다니셨거든요. 우리 아들 국회의원 후보였어. 되게 행복해하시면서 한동안 그렇게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취. 어떤 그런 것들. 맞는 것 요것도 같아. 높지. 너무 공감돼. 야, 요거는 2위 가야 될 것 같은데 4위로 일단 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혹시 이 모르니까. 어려운 성취일 수 있으니까 이게. 네. 걔는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박. 아니 그거 맞잖아요. 재밌어서 정말 이 재밌었어. 자리가 재밌어서.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인성 쓰레기통 자리예요. 인스터. 비호감. 멀리 보면 안 되는 게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뭐 더 잘 됐으니까. 네. 네. 자, 저 가겠습니다. 네. 네. 안 아프기. 이야. 안 그러네. 아프기. 제대로네. 이거 2위다. 세지. 요거 이위다, 2위 이위다. 갑니다. 네. 안 아프기. 건강하기. 네. 건강하기. 요거는 다 반대로 하면 되겠는데 불효 2위 아프기. 잔병치레. 잔병치레하기. 아프기. 근데 네. 너무 슬퍼 잔병. 아프기는 좀 슬프다. 안 아프기. 이거 중요합니다. 안 아픈 거. 안 아파야 돼요. 이거 맞아요. 진짜. 부모님들이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자식이 안 아픈 게 최고예요. 네. 진짜. 지금 이 따님도 아프면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외국은 몰라 이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외국은 항생제를 잘 안 쓴대요. 아이들에게. 왜냐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유하도록. 그게 면역력을 물론 길러야 이게 막 되니까. 그런 사이비 의학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항생제보다는 조금 더 약한 약들을 주면서 하나 감기에 걸리더라도 한 2, 3주 정도 면역력을 키워주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조건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 부모는 그걸 못 견뎌요. 당장 나아야 돼. 저도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제가 그냥 병원을 다니는데 왜 애가 아직도 기침을 해? 이게 너무 짜증나요. 이게 이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지금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소아과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그 빌딩 엄청 큰 네. 그냥 소아과예요. 네. 근데 거기 가면 3일 안에 나와요. 약을 세게 쓰는구나. 근데 약이 센 것 같아.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넣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걸 알아요. 그 사실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애가 아파요. 근데 저도 그 병원을 가고 있어요. 천천히 낫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하고 누런 콧물 나고 이거를 막 못 보겠어. 못 보겠는 거야. 너무. 못 보겠네. 애가 아픈 거는 그만큼 부모한테 되게 고통스럽어. 그냥 본인이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내 맘 편해야 돼. 아이고, 아버지. 기침하고 혼자 있으니까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아유 일도 못하게 하고 말이지. 전국에 있는 부모들을 개쓰레기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약이 세서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 아픈 게 지금 당장 빨리 안 아팠으면 안 좋겠다는 아팠으면 마음이 좋겠다는. 있으니까. 자, 5위가 비어 있습니다. 도전하시죠? 해외여행 보내드릴 때. 해외여행. 돈 투자, 용돈 팍팍 드릴 때 뭐 이런 거. 사실 요거는 사실 네. 돈이죠.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이건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약간 부모님이 생각한 것 이상의 선물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지 않나요? 자, 한 번씩 뭉칫돈 드리기. 아 인스타에 요즘 짜증나는 그거. 돈 뽑는 거. 돈 뽑는 거랑 막 돈꽃 막 이런 돈꽃. 거. 돈 케이크 이런 풍선 거. 안에 돈 들어있는 이런 그런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그 좋겠어요. 쟁반에다가 해가지고 눈 가리고 맞아, 맞아. 주는 그거 것도 있고. 하는 거. 예. 아. 이게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자랑 배틀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식이 나 이거 줬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받으면 이건 이제 내 생각에 자식 자랑이야. 자식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만족스러움. 나만 인스타를- 이렇게 잘한다. 인스타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할 경우보다 내가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보통. 자식이 자기 자랑할 때 그치. 되게 좋은 거 같긴 아니 해요. 근데 그걸 되게 멋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자랑을. 어. 아 이거 쟁반 막눈 가리고 막 이런. 정말이 시 굴리고 막 이런 거 말고 짱나지. 제가 봤던 돈 자랑 아들의 아버지 효도의 돈 자랑 중에 되게 멋있어 외국 건데 외국 좋아하시네. 역사 선생님인데. 역사 선생님인데 사대주의가 좀 있으셔. 진짜 멋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빠한테 차를 선물해 주는 건데 그냥 차가 아니라 아버지의 첫 차. 아버지의 첫 차를 왜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차를 선물했는데 아버지 차에 그 지게차인 거야. 아버지 계속 일하셔야 됩니다. 열일하셔야죠 아버지.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첫 차. 정말 구하기 힘든 첫 차. 그 옛날 차 있잖아요. 그 네네. 올드카를 딱 해가지고 똑같이 재현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한 거예요. 엄청 저도 그거 고가로. 봤어. 그리고 게다가 친아빠가 아니었어. 아 그래요? 그 딸이 해준 네. 거잖아요. 그 친아빠가 아니라 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친부가 아니었어. 그 더 감동이더라고. 막 애기처럼 우시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올드카를.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아버지 정도 세대 되면 자기가 젊음. 내 젊었을 때 했었던 무엇인가 그 추억까지 같이 돈으로 이제 산 거죠. 어떻게 그게 사연이 있었는데 되게 그게 약간 멋있는 차야. 그러니까 멋쟁이셨던 거지. 근데 이 주인공 여자분의 엄마를 만나면서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 차를 팔았어.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애를 키우는데 처음에 종잣돈으로 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똑같이 돈으로 플렉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토리가 좀 그치. 서사가 있으면, 중요하지. 서사가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 뭐 돈 따봐가지고 막 아버지가 근데 옛날에 건설 현장에서 땅도 파고 이렇게 그걸로 우리를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삽으로 돈 퍼게끔 그래. 이렇게 하면 그런 어떡해. 서사가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렇다면 뭐. 그런데 그거 아닌데 그러면 거의 안 그렇죠. 그거는 거의 안 그렇죠. 약간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챙겨요라고 자랑하는 네. 것 같아서 보기가 불편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서사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서사 좋아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물?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하죠. 논문을 어떻게? 쓰거나 이렇게 책을 쓰면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부를 워낙 안 했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공부를 계속 하셨거든요. 네네네. 교직에 계셨었어 가지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 진짜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하시죠. 제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책 한 권 쓰고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플렉스를 하죠. 저는. 내가 쓴 책을 내는 게. 비웃는 거예요? 얘 원래 비교사야. 전매 특허 비우는 게. 조롱하고 비웃는 거. 책 아무나 쓰는 거 아닌데. 왜냐면 재원생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아무나 썼거든요. 나밖에 못 봤거든. 그러니까 창석에 쓰는 걸 늘 아무나 봐오다 보니까 이 저자에 대한 편의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최근에 느끼는 건데 돈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효도를 하기 위해서 선물 사준다거나 용돈 주는 거 다 중요한 건데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 행사가 있어서 내려갔다가 한 2시간을 일찍 내려가서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고 왔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 모시고 같이 밥 먹는 그 시간이 맞아. 저는 정말 큰 효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밥 먹는 그 식사 자리가 좋은 곳에서 외식도 좋지만 집에서 있는 집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 밥 먹는 그 시간 자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네. 단둘이 목욕탕을 가보셨나요? 너무 어릴 때
네, 커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뭔가 되게 어색할 것 같아. 내가 느꼈던 잘하시네요. 고충이 아빠 때문이라는 걸 확인할까봐 너무 싫어. 그거 어떻게 원망 들 거 아니야? 반대면 어떡해? 아버지는 너무 크대. 나만 작게 나온 거야. 더. 그러면 이제 외할아버지 조져야지. 아니 외할아버지까지. 조져요 그리고. 원망해야지. 할아버지! 네, 외탁이었구나. 외탁이었구나. 하반신만 외탁이었어. 내가 외탁이라니. 내가 외탁이라니. 감동적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네. 아니 왜 목욕탕 가보셨어요 아버지랑? 항상 생각을 하는데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야, 아버지가 늙어가시는 것들이 보는데 한 번은 등을 한번 밀어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성분들보다. 안 돼요. 아, 나이 엄마랑 같이 먹으면 목욕- 엄마랑도 목욕탕 가는 거 쉽지 않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 어렸을 때 나랑 목욕탕 같이 안 가줬어요. 뭔가 대중 목욕탕 이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집안마다 엄마 아빠 성향에 따라 달라. 네. 이 목욕탕을 자주 갔던 집이랑 맞아. 나는 우리 집에서 나만 목욕탕 좋아해요. 저는 약간 그런 거 부럽긴 한데 그 여성분들은 딸이 엄마랑 같이 찜질방 가는 거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데 자체를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영화관 이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화관 이런 거 엄청 싫어하세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제 친구들 보니까 시아버지가 이런 거 절대 안 해. 근데 며느리가 오면 뭐 아버님 이렇게 해요 이러면은 마지못해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더 꼴 보기 싫을 것 같아. 내가 가자고 할 때 안 가고. 효도 배틀이야 인마. 효도도 빠지고 어느 순간 배틀만 남았어. 들어와 아버지.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리해서 5위로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절하게 무언가 같이 해드리기. 친절하기 진짜 친절하기. 어려워. 친절하기 어렵죠. 왜냐면 뭐 핸드폰 뭐 가입하는 거 가르쳐 줄 때도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 네. 이미 짜증으로 시작해요. 어느 순간 짜증이 막 내고 있고 맞아. 차 내가 아버지한테 이제 편의 장치 같은 거 이용하는 거 가르쳐 드리는데 이게 되게 쉬운데 못 하시니까 당연히 못 하실 수 있잖아. 나도 지금 뭐 인터넷 같은 거 뭐 신청할 동생이 해주는데 그렇죠. 아 막 자꾸 짜증이 올라와서 자꾸 나도 모르게 맞아. 승을 내고 있더라고. 그러면 안 저는 되는데. 맨날 성내고 있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네. 완전 동의.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거.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보면은 아, 한석규 씨가 리모컨 쓰는 법 같이 비디오 플레이어 그거 쓰는 방법 하는데 그렇게 눈물 화를 철판이네. 내잖아요. 네. 너무 공감돼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효도 배틀 탑 5 1위 존재 자체, 2위 안 아프기, 3위 전화 자주 드리기, 4위 부모님이 자랑할 만한 성취, 자 5위 친절하기. 아 기가 막히게 된 것 같은데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근 씨가 할 때보다 깔끔한 것 같지 않나요? 이근 씨가 좀 더 깔끔한 거 네. 같아요. 그러면 이근형 친절하기만 친절하기 방금 얘기했다. 방금 얘기했다 친절하기. 내가 너희 부모님은 아니지만. 아니 뭐 부모님한테 친절해야지 뭐. 이근형 와서 따로 불효 배틀은 따로 하시죠. 그래요. 이근형. 불효 같은 건 이근이 잘할 것 같아. 나는 효가 맞아. 왜냐면 전문가가 있어야 네. 불효 배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불효는 이근이한테 어울리는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자 알겠습니다. 재원 쌤 어떻게 잡스러운 연애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 재밌었습니다. 마음이 근데 여기는 편안하네요. 아, 수해 복권 불편하셨어요? 아니야. 아 수해복고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여기 사실 올 때 걱정을 좀 했거든요. 왜요? 워낙 팀워크도 좋고 네. 이제 끈끈함이 느껴지는 팀이라 누군가가 빠진 자리에 제가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들어온 게 좀- 아니라 하루만 잠깐 하신 거예요. 알아요. 네. 아니, 뭐 제가 몰자리 뭐 제가 몰자리 뭐 그렇게 뭐 맛이 욕심도 있어. 아, 발주 넣는 맛이 있어. 아, 멘트 발주. 제가 뭐 여기 뭐 리액션 진짜 최고세요. 그런 거 아닌데 근데 근데도 그냥 좀 괜히 좀 그랬었는데 너무 편안하네요. 다행입니다. 오래가는 다행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처음에 앉아 계셨을 때 되게 불안해 네, 뭐 아 처음에 낯가림이 좀 있으세요? 아 그래요. 광고에 괜히 막 줄치고 보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제 습관이라. 뭐든 다 텍스트를 보면 일단 다 줄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광고할 때 즐거웠어요. 한마디도 안 했죠? 그냥 머릿속에만 넣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선생님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재밌는 분인 줄 잘 몰랐어요. 반응이 맞아. 뜨거울 것 같아. 아 모르셨어요? 잘 몰랐어요. 잘. 전 그냥 막 인스타 막 DM 보내고 사람들 그거랑 막 이렇게 옆에 등판 있으면 이렇게 보고 쇼츠로만 보셔서. 네, 이렇게만 봐가지고 네. 그냥 좀 자, 엉뚱하구나. 그건 M장객이 만들어낸 김재원의 이미지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파이팅. 재원 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자 종종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이근 씨 건강한 이근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요 뭐.
기믹 잘하는. 말하고